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김포시 요양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한편 화재 진압 및 구조 상황을 지휘하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김포시 풍무동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 관용한 김포소방서장으로부터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뒤 희생자가 2분이나 나와 안타깝다며 부상자 치료 및 유가족 지원 등의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화재 예방에 100%란 없다. 하지만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고와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며 사전 점검 및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화재 현장을 직접 지휘한 후 바로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다음은 세계도자 비엔날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19 제10회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도자 비엔날레 개막을 3일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이천시의 요청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도자 비엔날레 행사장이 위치한 이천시와 여주시는 과거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 출연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을 통해 추진돼온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 세상, 곤지암 도자공원 행사장의 도자 비엔날레 전시 및 체험 행사, 공연, 마켓, 부대 행사 등이 모두 취소됐다. 다만 국제공모전 1차 심사로 선정된 41개국 300명 작가에 대해 대상을 포함한 주요 수상자 7명을 선정하는 공모전 최종 심사는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년간 준비해온 행사로 국내외 작가분들과 행사 관계자분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 관광, 체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관련 뉴스입니다. 안양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본청, 고양시, 성남시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 및 도내 지자체들이 전국 최대인 총 4개의 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3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 지방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총 83건의 우수 규제 혁신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건의 규제 혁신 사례들이 총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 규제 혁신은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안양시 규제 혁신 사례가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안양시의 사례는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통해 해소한 사례다. 안양 지역 내 M사는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 및 감염 위험성을 개선한 의약품 주입 펌프를 개발했다. 그러나 제품의 핵심 부품인 펌프 전용 실린더 카트리지가 치료 품목에서 제외돼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맞게 됐다. 이 안양시는 국무조정실 등 총 10차례에 걸친 중앙부처 건의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밀착 지원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결국 M사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10조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일석삼조 산업 미집행 공헌을 해소하다. 고양시 협력 그리고 상생, 군, 관, 민 함께합니다. 성남시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 비행장 조성도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6천만 원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먼저 일석삼조 산업 미집행 공헌을 해소하다 사례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 올해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을 공원 및 녹지 복구 대상지에 추가함으로써 공원 조성 시 재정 절감 효과를 이끌어낸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둘째로 고양시의 협력 그리고 상생, 군, 관, 민 함께합니다. 사례는 시가 주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불필요한 군사시설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첩 규제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 비행장 조성, 사례는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시험 비행장을 조성 56개 드론 기업이 테스트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안동광도 정책기획관은 기업 일자리 창출과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정부 합동평가 규제 개혁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 양주시, 장려의 우선시, 화성시가 각각 선정된 바 있다. 다음은 캠프그리브스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군 대체시설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이 지난 9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안으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경기도가 국방부에 기지 활용 방안을 제안한 지 7년여 만으로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 국내면 DMZ 일원에 자리 잡은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간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다가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으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도와 국방부는 캠프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지난 2014년 6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주로 군사시설 이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공익사업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막사, 초소, 정비구,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 9,361제곱미터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11만 8,714제곱미터 규모의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다음 달 안으로 군 대체시설 조성에 착공, 오는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캠프그리브스 이런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뒤 오는 2021년부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캠프그리브스의 병영, 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에 건립,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캠프그리브스가 조성될 경우 임진각,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기도 경제 현안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도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통상 마찰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말한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긴급 추경을 통해 연구 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경기도 산업구조 및 경제 여건, 도내 기업의 대일본, 수출입 현황, 일본 수출 규제가 도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의 종합 대응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 기관별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 HS 코드 분석을 통해 일본 수입 품목 중 전략 물자 및 캐치올 규제 품목을 도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평가 단계 비용, 지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 연구개발, 지원 등의 단기적 처방은 물론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인 전략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다음은 시스템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초고속 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초고속 통신에 사용되는 인동갈륨 비소의 P웨이퍼와 이를 이용한 초고속 통신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동갈륨 비소의 P웨이퍼는 갈륨 비소, 실리콘 웨이퍼 등 물질의 표면에 별도 화합물 반도체층을 성장시킨 것으로 현재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보다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소재다. 5G, 섬유 인터넷, 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부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인 만큼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개발 비용과 연구 인력, 인프라 등이 요구돼 중소기업 차원의 개발이 어려워 미국, 일본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도는 향후 3년간 개발비 지원을 통해 한국나노기술원의 인동갈륨 비소의 P웨이퍼 및 초고속 통신 소재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 뒤 도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해당 기술을 제공, 시스템 반도체 소재 독립 및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병길도 과학기술과장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동갈륨 비소의 P웨이퍼와 초고속 통신 소재를 국산화하게 될 경우 시스템, 반도체 소재 독립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반도체 기술 독립을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의 국산화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한 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이 버스 재정 지원 투명성 확보와 교통행정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통해 약 6억 7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업무 처리 속도가 최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은 버스 이면허 정보, 노선 정보, 차량 정보, 버스 운행 이력 등 버스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운행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운행 기록이 아닌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민경선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16년부터 도입됐다. 과거에는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 연간 약 300만 건 이상의 업체 배차 일지를 일일이 분석해야 했고 오류사항 검증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었다. 또한 버스 분야 정책 결정이나 행정 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수기로 수요 분석을 실시해 업무를 처리해야만 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일면허 정보, 차량 정보, 운행 기록 등을 전산으로 수집, 분석함에 따라 오류사항 검증 등 각종 업무 처리가 보다 정확해지고 편리해졌다. 그간 각종 업무 처리를 위해 사람이 직접 자료를 취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운송 수지 분석이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 9개월에서 현재 6개월로 단축됐고 재정 지원 조사지 작성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었다.
버스 수요 분석 시간도 10배나 빨라져 기존 10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됐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노선 등록 업무 역시 이전에는 3시간 이상 걸렸으나 이제는 15분이면 처리가 가능해졌고 1개월이나 걸리던 운행 횟수 준수율 조사도 지금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6억 7천만 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이전 산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 투명하게 버스 지정 지원이 가능해진 것 역시 주목할 만한 효과다. 특히 도는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 사고 발생으로 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무와 과피로 누적에 대한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버스 운전자의 근무, 휴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버스 운송 관리 시스템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상수도 버스 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보다 전문화된 BMS 관리 운영을 위해 버스 정책과 내에 BMS 운영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진화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021년부터 2차 BM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MS 도입을 최초 제안한 민경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BMS 관리 운영을 통해 혈세가 낭비될 여지를 줄여서 다행이다며 도민의 버린 버스가 투명성을 보다 더 확보하고 제대로 운영되어 도민의 교통 편의가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 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후 지목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8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비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억 6천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 카페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1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익환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본 감면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감면 및 악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